폭설이 내리고 있는 서울, 일본에서 왔다는 코토네라는 여성은 무엇 때문인지 그 자리에 멈춰서 머리를 감싸지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코토네라고 합니다. 평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던 저는 혼자서 한국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여행보다는 견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요. 먼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으면서 특히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사쿠라 씨를 동경하는 팬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녀처럼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저는 몇 번이나 기획사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오디션 대기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몇 명의 일본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꿈을 포기하게 됐고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혼자 준비해온 춤을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한 무리의 여성들이 저를 보면서 제 춤을 평가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쟤는 끼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 실력으로 오디션을 나간다고? 쟤는 분명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져 자신감이 위축된 상태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완전 전의를 상실했고 그 후로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면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끼도 많다면서 응원해 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꿈을 접었고 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연예인이라는 꿈을 접은 저는 연예인이 될 수 없으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스텝이 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녀들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연예인하는 꿈을 어려서부터 꾸었다 보니 한국 연예인들을 비롯해 한국인들은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화장은 무엇이며 피부톤에 따라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 겸 견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제가 보려 했던 것 이외의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면서 그냥 뭐라도 좋으니 이 나라에서 일도 하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공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질서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만큼 정말 친절했고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은 일본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요즘 제 또래 아이들이야 한국을 워낙 좋아하고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일본에서 연예인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형편이 어려운 한국에 가서 연예인을 하려고 하냐며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일본의 연예계 실정과 한국의 세계적 위치를 조금도 모르는 것 같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역시도 한국의 경제는 겉으로만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고 한국은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다며 마냥 깎아내리시기만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와 친구들은 선생님 뒷담을 하면서 여권도 없어 한국 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셔서 그렇다면서 말이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여권이 없으시고 친구네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여권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른들의 말에는 전혀 아랑곳 않고 제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후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저는 이제 와이파이 기기를 받아 연결했는데 얼마 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오더군요. 내일 새벽 폭설이 예보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시부터 눈이 내리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일본에서 이런 재난 예보 메시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저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폭설을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조심하라고 늘 한 발 늦은 설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왔죠.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친절하게 재난 대응 메시지를 보내주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폭설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폭우 등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미리미리 이런 예보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숙소 인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안내 메시지를 받았는데 누군가 실종됐다며 몇 시에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지 옷차림은 어떤지를 안내해주며 혹시나 보게 된다면 연락달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건 재난재해 예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에 수십 수백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메시지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고 또 실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이 메시지가 발송된 후 90% 이상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이런 건 일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어른들은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하루빨리 배워서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지어 저처럼 고작 20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애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저 위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삽을 들고 뭔가 하고 있더군요. 순간 저는 나쁜 생각이 들더군요. 종종 영화에서나 아니면 일본에서도 음침한 곳에서 삽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봤기에 잠시 동안 멍해지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의 이런 생각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은 바닥에 뭔가를 흩뿌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 싶어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려고 했죠. 아무래도 평소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잘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한국어로 물었죠. 다가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고 물으니 한 남성은 내일 폭설이 예보됐으니까 눈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미끄러워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삽을 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뭔가 흩뿌리는 모습만 봐왔는데 재난에 앞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국인분들을 보고 정말 기겁할 노릇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역 일대의 공무원도 아니었고 동네 주민분들이셨는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저는 진심으로 학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눈부셨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는 정말로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렸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침부터 제 집 앞하며 가게 앞 길거리 등 자발적으로 눈을 쓸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다 합니다. 누군가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일을 미루고 결국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제야 나서서 눈을 쓸고 심지어 눈을 쓰는 동안에도 표정은 완전히 썩어 있죠. 일본도 선진국이고 또 일본하면 시민의식이 높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일본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발끝에도 못 닿을 것만 같더군요. 결국 한국은 그날 눈이 그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그렇게 열심히 염화칼슘을 뿌린 덕분인지 차량 통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군요. 오히려 사람들은 눈이 내리니 즐겁다면서 눈오리를 만들며 아주 평화롭게 눈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일본에 이만큼의 폭설이 내렸다면 실시간으로 누가 어디에서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피해 사례가 뉴스에 떴을 거고 구급차가 달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의식이 높은 일본인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대피소에서도 요즘은 많은 문제가 보고되어서 세계에서 망신살을 제대로 뻗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다들 알 텐데 요즘 재난재해 때문에 대피소로 대피한 사람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들이 대피소에 대피했을 때를 노려 집을 터는 도둑들도 있다죠. 그 민도 높다던 일본인들은 더 이상 없고 다들 파렴치한 어디 후진국에 있을 법한 사람들로 싹 다 변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처럼 어린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일본을 떠나 해외에 취업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을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당초 이런 피해를 입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점이 일본과 정말 큰 차이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회 인프라 시스템도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고 느껴졌는데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버스, 지하철 승객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에는 온돌의자와 간이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에는 히터가 24시간 나와 추위를 모르고 아주 따뜻하게 기다릴 수가 있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놀라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저는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고깃집을 방문해 저는 갈비를 주문했어요. 사실 갈비는 일본에서는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었고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고작 2만 원도 하지 않는 금액에 갈비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갈비는 정말로 고급 요리에 속하고 만약 금액이 저렴하다면 물이나 달걀, 인산염을 이용해서 여러 부위를 붙여 만든 결착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저렴하고 심지어 맛이 없어 인식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고기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긴 하지만 제 또래 세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성형고기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저렴해서 고기를 주문하지만 이내 맛보고는 큰 실망을 하죠. 심지어 이렇게 성형된 고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시간 외부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익히지 않는다면 식중독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꽤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한국에서 주문한 갈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저 저렴하기 때문에 먹었던 성형고기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뭐 갈비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갈비라기보다는 목살에 가까운 부위를 사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먹어야 하는 일본의 성형고기와는 차원이 달랐고 고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니 비록 갈비 부위는 아니지만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매우 만족도가 뛰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반찬값을 따로 받지도 않은데 필요하면 리필도 해주어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100점 만점의 100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것만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나라 한국이 그냥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는 것만이 내 꿈이었고 저는 그런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만 보고 자랐는데 이 나라에 와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정말로 제 꿈인 스타일리스트로서 일을 하며 살고 싶어졌고 하루라도 미루지 말자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내일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